자, 원의 방정식 봅시다. 일단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원의 방정식에 대한 거대한 분류.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기본적인 모양들, 기본적인 문제들.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이제 그 원의 정의에 대한 얘기 좀 정의라기보다는 이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전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 원과 직선, 원과 직선, 원과 이 원자가 원과 직선, 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게 거의 50%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할 얘기는 요거 잠깐 하고, 요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주역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 이게 거의 대부분 문제를 결판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PM으로 하는데 이게 유형을 보면은 20가지 형태가 있잖아, 유형이 20가지가 있는데 요게 몇 개의 유형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요게 기다려라. 유형이 몇 번부터냐면은 이게 사실상 유형 7번부터야. 유형 7번부터. 사실상 유형 7번부터고 몇 번까지냐면은 유형 18번까지. 그리고 20번.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가 아닐 텐데 중간에 점프하는 게 있을 텐데 없나? 없어.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지. 8, 9번은 아니다. 아니야.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50%가 넘는 거야, 지분이. 그래서 원이라 그러면 거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축에 접하는 문제. 축에 접하는 원.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형태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해서 오늘 나랑 첫 번째로 요걸 다룰 것이고, 두 번째로 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요 3종 세트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 얘네들은 무슨 도형인가? 여기부터 나가자. 이거는 알지? 얘기 안 해도.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는 건 알고 있죠? 중심 어디입니까?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R.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이 위에 거는 무슨 도형이냐? 없어요. 있다. 이거, 그치. 이거 만족하는 x, y 값을 생각하면은 x는 0, y는 0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0, 0이라는 점이라는 도형이 나오는 거야. 점. 원이 아닌 거지. 얘는 뭘까? 이거 만족하는 실수 x, y 값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 거야.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냥 이것만 그려주고 그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조건 만족하는 xy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니? 원이 되려면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우변이 양수가 돼야 된다. 왜냐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 우리 RPM 문제집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원이냐? 원이니? 원 아니죠? 원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원이 아닙니다. 그쵸? 하나 더 해볼까? 이건 원이니? 이건 원이야? 네. 이건 원이지. 양변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이건 원이다. 그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x에 관한 1차식, y에 관한 1차식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x제곱의 개수가 뭐 해야 원이 된다? 같아야 원이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나중에 x제곱 뭐 마이너스에 k에 k 플러스 2 y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는 0으로 할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문제가 얘는 원이다. 그때 k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혹은 뭐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려울 일 없이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얘도 1이 되게 해주면 k 값이 구해진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원이 되려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두 가지예요. 표준형 정리했을 때 우변은 양수가 돼야 되고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형 1번, 2번, 3번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56쪽에 유형 1번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1114번 보겠습니다. 1114번 얘가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0,-4랑 1,3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반지름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이라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a, 0 모양인 거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쵸? 그럼 미지수가 a와 r제곱 두 개밖에 없는데 지나가니까 대입해서 a값, r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 대입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플러스 16은 r제곱이 될 거고 1,3을 대입하시면 1-a제곱 더하기 9는 r제곱이 돼서 요거 변변 빼면 아름다워지죠. 왜냐면 a제곱도 날아가고 r제곱도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a인데 빼버리면 2a가 되고요. 상수항은 16에서 10 빼면 플러스 6이 되고 우변 날아가니까 0 해서 a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r제곱이 7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7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괜찮죠? r제곱이 왜 7이 나오지? 5 아니 25. 9잖아. 9 넘어가면 25죠? 집중하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따라서 R이 얼마입니까? 5. 자, 가형 집중하는 겁니다. 결혼식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니? 네, 대충. 안 먹고 왔어야지. 지민이가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럼 먹어야죠. 그럼 먹어야 돼? 뷔페였냐? 네. 요새 뷔페야? 요새 뷔페 많이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는데 막. 원래 결혼식은 갈비탕이 맛있는데. 나왔어요. 갈비탕도 나왔어? 야, 그러면 식비가 장난 아니었겠다. 뷔페에 원래 갈비탕은 갈비탕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래도 식비가 꽤 비싼데. 요새는. 자, 유형 2번은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시오야.
1118번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 마이너스 1,2랑 5,6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시온 거거든. 그러면은 그림 그리세요. 수학은 무조건 그림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1,2랑 5,6이 지름의 양 끝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2고 여기가 5,6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는 잽싸게? 지름의 양 끝에 중점을 찾으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되겠지. x좌표 평균 구하고 y좌표 평균 구하면 중심 구할 수 있네. 됐지? 그럼 중심 구했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끝납니까?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데 반지름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하든 요 길이를 구하든 하면 되겠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3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루트 13 되는 거 맞죠? 괜찮지? 그럼 원의 이름은 뭡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괜찮죠?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개념입니다. 1121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4x 빼기 6y에 플러스 k는 빵이 원이 되기 위한 k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는 정수 k의 최대를 물어봤죠.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x제곱 더하기 4x 쓰고 y제곱,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쓰면 실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k를 어디로 넘기면 됩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숫자 4하고 9 해서 양변에 1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정리하지 말고 이게 다이렉트로 0보다 큽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풀면은 k가 13보다 작은 거니까 이 조건 만족하는 가장 큰 점수는 12 뭐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1124번은 언급만 할 건데요. 1124번은 보면은 다음 원 x제곱 마이너스 4x 미리 구분 지어서 써버릴게. y제곱에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 이거 뭐라 그랬냐?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라 그랬거든. 넓이가 최대.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파이는 고정 숫자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r 제곱이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근데 r 제곱은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이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얼마만 더해주면은 4만 더해주면은 요게 r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위주칭을 잘 뜯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a에 관한 위로 블록 2차 함수 모양이죠. 그러면 위로 블록 2차 함수 우리가 최대값 구할 수 있네. 뭐만 찾으면 됩니까? 축만 잽싸게 찾으면 되죠. 자, 질문입니다. 요거 축 얼마입니까? 2. a는 2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뭐 구하라 그랬냐? 반지름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2를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a 값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 길이 제곱도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원이 됩니다라는 거고, 요거는 원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한 건데 2차 함수하고 콜라보 할 수 있다는 얘기. 괜찮죠? 자, 그럼 유형 4번은 이게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하는데 시험에 잘 출제는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세 점을 지나는 건 그래놓고 점 3개를 좌표를 줄 겁니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이 세 점 지나가는 원을 구하면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원의 방정식을 쫙 세워놓고 지나가니까 대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만 대입할 때에는 이렇게 생긴 표준형에다가 대입하는 것보다 어디에 대입하는 게 편합니까? 얘네들을 싹 다 전개해서 이렇게 일반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거는 좀 알아보기 쉬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일반형에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게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된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괜찮죠? 간단한 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뭐 해볼까? 참고로 이게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 미지수 3개인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지. 다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있어.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올 수는 있냐면, 점을 3개 줬는데, 뭐라고요? 점을 3개 줬는데 이 문제 나오면은 무작정 놓고 대입하기 전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인해줘야 된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기울기는 너네가 조사해봐야 돼. 뭐라고요? 기울기는 조사해봐야 된다. 왜 기울기 조사라고 하는 걸까? 만약에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들을 조사해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수직되는 부분이 생기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 조사했더니 곱이 -1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냐?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지. 그럼 직각삼각형 나오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건데,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돼서 소위 우리가 외심이라고 쓰는 거죠. 이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빗변의 중점에 존재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으로 바로 원의 중심을 구하고,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게. 뭐 해볼까? 여기 0,0이 있고요. 여기 2, -4가 있고요. 여기에 6,3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워놓고 대입해야 되겠다 해서 풀 수도 있지만, 뭘 먼저 조사하라고? 기울기 조사해 보라는 얘기지. 얘네 기울기 조사하면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지. 요거 기울기 조사하면 2분의 1. 뭐시오? 수직 맞냐? 여기가 원점이고 6,3이 이쯤 있습니까? 이쯤에 6,3이 있고요. 기울기 2, -2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면 요 세 점 지나가는 뭐 구하라는 얘기냐? 세 점 지나가는 원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가 직각이 되고 이게 빗변이 되는 거잖아. 그럼 중심이 어디라는 얘기야?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중심 찾으면 얼마 나옵니까? 중심이 4, -2분의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숫자는 좀 거지 같네. 그러면 중심 알았으니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만들어 놓고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 길이는 이걸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구하면 루트에 6 빼기 4는 2 제곱하면 4, 3 빼기 -2분의 1하면 2분의 7 제곱하면 4분의 49. 개짜증이죠? 16 올라가면 얼마냐? 16 올라가면은 4분의 65 이렇게 나오나? 이게 반지름인데 그걸 제곱해서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점 지나가는 원 구하라 그러면 1차적으로 뭘 조사해라? 수직이 있는지 확인하셔라. 이게 더 교육과정에 알맞는 문제라는 거야. 1학기 기말 때 배웠던 수직 조건에다가 그 내용을 써먹은 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조사했는데 수직이 없어.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때는 대입하는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르니까 대입하는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125번 볼게요.
325번. A는 3,4고요. B는 2,-1이고 C는 -3,0이랍니다. 자, 우리 매뉴얼의 일부에서 이 세 점 지나가는 원을 구할 건데 구하기 전에 뭐를 구하자고? 기울기 한번 잽싸게 구해보자. 구하면 기울기 5 나오죠? 1분의 5니까 요거 기울기 구하면 얼마 나오니? 5분의 마이너스 어머. 뭐라고? 어머. 뭐 하면 안 돼? 대입하는 거 아니지. 왜냐면 5하고 마이너스 5분의 1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누가 직각이 되는 점이냐면 B가 직각이 돼야 되겠죠. B가 직각이 되고 5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하고 C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데 0,2로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1번에 걸려버리는 거지. 기울기 조사에서 수직으로 나온 거잖아. 이해되죠? 이게 뭐라고? 이게 교육과정에 더 적합한 문제라는 거야. 반지름 길이는 얘하고 거리 구하면 되니까 얼마 나오냐? 루트 13 나오네. 그래서 원 구할 수 있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안 나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26번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설마 얘도 수직이려고. A가 마이너스 5,0, B가 1,2, C가 3,4, D가 K,16. 얘네들이 한 원위에 있다. 한 원위에 있다. 양수 K를 구해달라. 요 세 점 지나가는 원 구하시면 되겠죠? 기울기 구합시다. 6분의 2니까 3분의 1 나오고 기울기 구합시다. 2분의 2니까 1 나오고 기울기 구합시다. 8분의 4니까 2분의 1. 이건 뭐가 없어. 수직이 없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 수밖에 없다고? 진짜 대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번 기울기 조사에서 수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입해서 푸는 형태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으로 놓고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잽싸게 대입하시면 25 빼기 5a 더하기 c는 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2 잽싸게 대입하시면 1 더하기 a에 더하기 4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빵이 나올 것이고 3,4 잽싸게 대입하시면 9 더하기 4a에 16에 4b 더하기 c는 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오니 지금?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여기 뭐가 없니? 이미 b가 없잖아. 여기서 b를 소거하면 되는 거야. 밑에 거 정리 한번 해보면 4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되고 플러스 25는 빵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b를 없애야 되니까 2배에서 정리하자. 2배 하시면 2a 되고요. 2배 하시면 4b 되고요. 2배 하시면 2c 되고요. 5를 2배 하면 플러스 10은 빵 이렇게 되겠죠. 이거 변변 빼시면 뭐 남습니까? 2a-c 플러스 15는 빵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하고 누구하고 이거하고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지. 되죠? 써볼까? 15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c는 빵. 변변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지. 숫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근데? 그냥 이래서 잘 안 된다. 뭐 계산 좀 잘못된 거 있긴 한 것 같아. 어쨌든 나와서 풀 수는 있어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뭐 해버리면 돼? 빨리 점프해버리면 돼. 그래서 이게 나오겠지. 이게 나오겠지. 안 나오면 바로 풀면 되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체크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빨리 아는 거 먼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은 이거 축님 네. 축에 접한다는 조건이
우리한테 미지수를 하나 없애주는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잘 간파하셔야 돼요. 먼저 X축에 접하는 원 보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게 X축 아래에 접할 것인가 X축 위에서 접할 것인가 이거 구분 짓는 게 중요하지. 보통 뭘 이용하냐?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다. 지나가는 점의 Y좌표가 양수면 위에서 접할 것이고 지나는 점의 Y좌표가 음수면 아래쪽에서 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놓으면 됩니까? 반지름 길이를 그냥 R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중심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미지수 A로 놓으면 되지. 하지만 Y좌표는 알죠. A, R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에서 미지수 두 개만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축 아래에서 접한대요. 역시 반지름 길이를 뭘로 놓는 겁니까? R로 놓으면 되겠네. 미지수 역시 여기다 A라고 놓으면은 뭐 이런 신경 쓰지 말고요. 역시 중심이 A, R이 아니지 이번엔. A, R이 되겠지.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해놓고 문제 풀러가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Y축도 매 한 가지입니다. Y축 오른쪽에서 접하느냐 왼쪽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식 세우는 방법이 바뀌겠죠. 반지름 길이를 똑같이 R이라고 놓는다면 얘는 R, 블라블라로 놓는 거고 중심을 역시 반지름 길이 R이라고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 R, 블라블라 놓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거 하나 풀어봅시다. 1131번으로 해볼게. 가급적 우리는 좀 어려운 거를 같이 해보자. 너네 학교 문제가 쉽지 않으니. 원이 있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4Y 플러스 B는 빵.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어디에? Y축에 접한답니다. Y축에 접한다. 그럴 때 A, B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빨리 뭐 하자? 표준형으로 고칩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AX 쓰시고요. Y제곱 빼기 4Y 쓰고 B는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지. 필요한 건 A제곱에 4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괜찮죠? 그럼 중심좌표가 뭐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A, 2가 되겠지. 근데 이게 어디에 접한다고? Y축에 접한대. A 양수라는 말, 음수라는 말 없냐? 있죠? A, B 둘 다 양수랍니다. 아닌가? 그런 말 없지. 대신에 뭐가 있냐? 3, 마이너스를 지난다는 정보 때문에 Y축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Y축 왼쪽에서 접해요? 오른쪽에서 접해요? 오른쪽. 왜냐하면 3,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여기 어디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지나간다는 마지막에 대입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써먹는 거야. 대입해서 써먹는데 이거 언제? 마지막에 대입한다.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대입하는 거고 빨리 반지름 길이를 뭘로? R이라고 놔야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중심좌표가 뭐 되는 겁니까? 중심좌표가 R, 블라블라 모양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 되죠?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얘를 X-R의 제곱 더하기 Y- 이 Y좌표 뭐라고 놓을까요? A, B는 여기다 헷갈리니까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중심좌표를 R, K라고 놓는다면은 Y-K의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이 R, K가 되는 거죠. 그런데 K가 2라는 사실을 알고 A가 마이너스 R이라는 사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요거다가 대입하시면 이 원의 이름이 다시 뭘로 바뀝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되겠지? R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니까. 그리고 K가 2였기 때문에 Y-2의 제곱은 R제곱. 굳이 A로 나타냈나? 굳이 A로 나타낼 필요 없죠? 그냥 R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미지수가 이제 드디어 한 개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남겨뒀던 정보 3, 마이너스를 지나간다 쓰면 되겠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렇지 9는 r제곱이 되고 전개하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r제곱 날라가서 1차 방정식 되겠죠. 9 더하기 9는 18,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r이 얼마 됩니까? 3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r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괜찮죠? 그리고 r이 3 나왔으니까 이게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었잖아. 얘는 얼마 나와야 되니? 9가 나와야 되겠지. 괜찮죠? a제곱 얼마입니까? a제곱이 9죠. 그러니까 b는 얼마 나와야 되니? 4.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축에 접하시면 그려서 외우지 마시고 중심 좌표를 빨리 중심 좌표 중에 한 놈을 r에 관한 놈으로 바꿔주고 접근하시면 된다. 괜찮죠? 너네 학교는 만약에 어렵게 되면 6번이 또 이제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다. 6번은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종류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 네 종류. 핵심이 뭡니까?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합니까? 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 좌표평면 위에서 이렇게 1사분면 위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4사분면 위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2사분면 위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 있겠네. 괜찮죠? 역시 너네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어느 점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반지름 길이를 전부 r이라고 놓으면 얘는 원의 중심은 r, r로 놔야 될 것이고 얘는 원의 중심 뭐라고 놔야 됩니까? r, 마이너스 r로 놓으면 됩니까? 얘는 원의 중심 뭐로 놓으면 되니? 마이너스 r, r 얘는 원의 중심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놓고 아마 정보 하나 있는 거를 써먹으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좀 어려운 걸로 해볼까? 어려운 게 없어요. 너네 학교에서는 이거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다시 요 직선이 하나 더 주어져. 그래놓고 x축과 y축과 요 직선 세 놈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내거든. 그러면 이걸로 먼저 식 만든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걸로 식 하나 더 만들어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야. 그 정보가 뭐냐면 좀 이따 배울 D는 R이야. 이거 기억나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그려보면은 참고로 답은 2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2개 나옵니다. 답이. 그치? 얘도 Y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하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이 생길 수 있거든. 무조건 한 개 나온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 괜찮죠? 심지어 어디도 나올 수 있니? 심지어 여기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 직선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달라지는 얘기고 그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다룰 내용이고 우린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봅시다. 1132번 할게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1132번은 2,1을 지나고 어디에 접한다 그랬습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지. 그러면 2,1이 어디 위의 점입니까? 1사분면 위의 점이지 않습니까? 원의 중심을 뭐라고 놓으면 돼요? R, R로 놓으면 되지. 그러면 원의 이름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는데 2,1 지나가니까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2-R의 제곱 더하기 1-R의 제곱은 R 제곱이 돼서 정비하고 좌변 넘기면 되겠네. R 제곱 하나 날라가니까 R 제곱 하나만 남을 거고요. 마4, 마2, 마이너스 6R 되고요. 상수하는 4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R 값이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2개가 나오겠네. R이 1이란 얘기는 요 원의 중심이 1,1이라는 얘기고 R이 5라는 얘기는 이 원의 중심이 5,5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데 들어봐. 그렇게 쓰면 안 돼. 그걸 구하는 버릇을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드려야 돼. 지금 이 내용은 기울기 1에 대한 직선의 내용이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R, R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3년 내내 나오는 내용이다. 기울기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하면은 몇 도가? 45도가 무조건 떠올라야 되고 45도가 떠오르면 반드시 뭘 써먹으려는 생각을 1대 1대 루트 1을 써먹을 생각을 늘 해야 돼. 2학년 되면 그게 더 부각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 뭔 개소리입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쓰면 되죠가 아니라고 미리 이거를 이렇게 써버릇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1이고요. X좌표가 여기는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4차이 나잖아. 그럼 이 중심 사이 거리는 거기다 루트 2만 곱한 4루트 2가 된다는 얘기지. 되겠니? 뭔 말인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기도 하냐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 그럼 이런 거는 뭐가 안 되니?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두근 구해가지고 뺀 다음에 루트 2배 할 거니? 얘는 되겠다. 왜냐면 이게 짝수니까 차라리 근해 공식이 빠르겠다.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되냐? 3 풀마 루트 8 나오나? 그치? 3 플러스 2 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뺀 다음에 몇 배? 루트 2배 하면 다 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라가서 4 루트 2에 루트 2니까 답이 8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 얘도 이제 근해 공식 써도 좋은데 보통은 이럴 때는 근거에 계수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뭐 구하면 되니? 두근의 차이 구한 다음에 루트 2배 하면은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지. 이게 루트 두 근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약간 피곤한 것 같은데 얘 지금 막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소화시키는 것 같은데 몸속에서 멍 때리면 귀가 날아간다 이제. 근질근질하지 요새 귀가. 자, 축에 접하는 원은 안 끝났어. 아직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특히 너네 학교는 이런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놔야 돼. 뭐냐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네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 게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잖아. R인데 거기에 풀마가 붙는 모양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중심 있잖아. 중심은 앞으로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해야 된다? Y는 X 위에 존재하거나. 왜? 여기 있는 점들이 X좌표, Y좌표 같은 놈들이잖아. 혹은 어디에 존재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또 낼 수 있다는 얘기야. 너네한테 어떤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요게 y는 fx다. 됐지? 그래놓고 너네한테 이런 식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원의 중심이 y는 fx 위에 있는 원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fx는 그냥 그림만 보고 문제가 주어지는 거거든. 그럼 너네 이거 그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기 있는 거지.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전부 어디 위의 점이라고? 여기 위의 점들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해버리면 되냐면요. 요 그래프가 그려진 좌표 평면 위에 y는 x를 그립니다. 뭘 그린다고요? y는 마이너스 x를 그립니다. 돼요? 그러면 여기가 x좌표, y좌표 절대값이 같아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몇 군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지. 답이 몇 개야? 5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해서 요 개념도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좀 하시네요, 이거. 원의 작정하고 원의 방정식을 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어렵게 되면은 요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보여야 되는데 숨었네 이 자식들이. 대화를 진짜 놀랐네 진짜. 아, 저 졸려 죽을 것 같아. 야,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으로 하고 위석이. 이거 웃기고 있어. 미안하네. 자, 6시간 오른쪽 하고 6시간. 아 진짜 나가고 싶어. 자, 59 몇 cm냐? 내가 올 거야, 신경. 옆으로 이동. 이동해서 4시 만들어버린다. 4시 만든다는 게 뭐가 돼요? 좀 잘라버린다, 얘가. 이동해봐라. 옆으로 이동. 옆으로 이동. 갑니다. 자, 여기 뒤집다. 5시. 풀겠지? 네. 다영이 마탱이 갔네. 어? 마탱이 갔어. 이제 유형 7번부터는 뭐냐면 이제 메인이야, 메인. 뭐라고? 메인. 뭔데? 제목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런 얘기죠. 이런 거. 그쵸?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판별식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판별식은 원에서 뭐하니?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약간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별식 말고 뭘 쓰니? 이게 이 원 단원의 핵심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D는 R. D는 R은 요 그림이지. 그럼 얘네들은 뭐겠니? D와 R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네? 외우지 말고 뭐 하면 돼? 직접 그려보면 됩니다. 선생님, D가 뭔가요? 가영이가 질문합니다. D는 디스턴스예요. 디스턴스. 이거 맞냐 발음? 철자 이거 맞냐? 네. 디스턴스. 거리네? 누구와 누구의 거리인지 알아야 돼? 누구와 누구의 거리냐? 직선은 당연히 얘기했지. 점은 어떤 점이야? 중심. 그렇지.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R은 당연히 뭐겠니? 중심. 반지름 길이죠. 그려보면 누가 큰지 알 수 있죠. 누가 큽니까? 이 그림은 D가 큰 그림입니까? R이 큰 그림입니까? R. 그러니까 이렇게 D가 R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저 위치 관계를 따져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기니? R. D. D가 기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해됐죠? 그럼 어디부터 할 거냐면 요 그림부터 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거.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덜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이 직선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이라고요? B가 오히려 R보다 큰 그림이죠.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이 원의 이름을 C라 그러고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문제는 얘다. 뭔데? 원 C 위의 점 P와 직선 L 사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거의 이거 원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나지 않으면. 여기 위에 점 P가 있고요. 직선 L하고 거리를 구하는데 이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언제인지 알지? 언제야? 저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 제일 위에 있으면 제일 멀고요. 제일 아래에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지. 여기 수지가 아니니 어디 지나갈 때냐? 아, 중심. 원에 중심 지나갈 때지. 해서 요렇게 그으면 어디에 있을 때 별표 친 곳에 있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가 되고 여기 하트 친 곳에 있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해야 되느냐? 또 D가 등장해. 근데 이번에 D는 요거야. 여기 D야. 됐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D라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겠죠. 썼을 때 최대값은 그 뒤에다가 요거 반지름 길이를 한번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겠니? D에다가 R을 빼주면 되겠지. 해서 요 문제가 거의 원툴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지? 됐으면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 어차피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원이 있고요. 이번에는 원밖에 직선이 아니고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고정된 점. 그래놓고 똑같은 문제가 이 원의 이름을 C라고 했을 때 원 C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풀이가 달라질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어디 지나가게? 원의 중심 지나가게 이렇게 선 그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똑같이 최대값은 뭐 되는 겁니까? 똑같이 D 더하기 R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똑같이 D-R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유형 7번하고 유형 7번하고 15번입니다. 이 내용이 유형 7번하고요. 유형 15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집 구성은 내가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유형 7번, 유형 15번. 괜찮죠? 개념 설명 먼저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문제를 다다다다다다 풀어버릴 거야. 대신에 접선만 따로 남겨놓고 접선은 접선 개념 설명하고 바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만나지 않을 때는 기껏해 이 두 가지 정도다. 괜찮죠? 지금 몇 시냐? 48분. 하나만 더 하자. 두 번째는 원의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요때는 당연히 어떤 그림입니까? D가 R보다 작은 그림이죠. 왜냐하면 D는 여기 D니까 R은 여기다 더 삐쩍 튀어나와야 되니까. 괜찮죠?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 나오는지 혹시 알고 있니?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안 만나면 물어보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두 점에서 만나면 물어보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물어보니 혹시? 길이. 얘 길이. 누구의 길이? 저 현.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밖에 낼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의 길이는 요걸 우리가 현이라고 그러지. 가영이 보이니? 요걸 현이라고 그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내리고 반지름 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거지. 여기는 뭔데? 반지름 길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얘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등분이 되죠. 그러면 B하고 R만 구하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그 길이를 2배 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현의 길이는 요게 2분의 L이지 요거 2분의 K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2분의 K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R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더라? K를 구할 수 있더라. 요게 몇 번 내용이냐면 여기 유형 몇 번이냐? 13. 13번이다. 10번은 요 내용이고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13번이고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는 거는 12번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해서 총 5개 유형 해서 우리는 순서대로 뭐 하겠다? 순서대로 7, 10, 12, 13, 15 7, 10, 12, 13, 15 해서 쉬었다가 그 5개의 내용을 먼저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배우지 않은 거 하나 뭐 있냐?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있지. 그 내용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답시다.